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EBS 뉴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죠. 9월 모의평가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디에 집중할지 학습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김경선 서울 숭문고등학교 선생님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모의평가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죠. 네. 이 가채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먼저 어제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11월 대수능 시험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 격인 9월 모의고사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9월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 난이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며 또 수시 지원 전략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여러분, 모의고사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능 마무리 전략을 수립하여 수능 준비에 집중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가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가 6월보다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예측대로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보다는 어려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EBS를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한 표준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영역별, 과목별 최고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한다면 국어와 수학은 다소 어려웠다고 판단되고요. 영어는 평이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탐구는 최고 난도 문제 출제를 경향을 낮추었고 그리고 평이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모의평가는 어디까지나 모의평가다. 그러니까 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교훈을 새기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 보니까 지난해 수능 시험과 대체로 유사하다 뭐 이런 평가가 많기는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치러진 시험은 대체로 지난 수능과 비슷하다라고 평가는 되고 있지만 일부 영역, 국어와 수학, 탐구 일부 과목에서는 작년보다 어렵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는 출제 기조에 따라 초고난도 문항은 배제가 되었고 지문은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선지를 배치하여 난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공통 과목에서의 문학과 선택 과목들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높아졌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학은 공통 과목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으나 선택 과목에서 고난도 문항을 출제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던 평이고요.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은 어렵게 느꼈을 것입니다. 영어는 지난 6월달 시험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나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작년 수능보다는 쉽지 않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지난해에 비해 특별히 눈에 띄는 신유형 문제는 없었고요. 대체로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평가되지만 사회탐구의 일부 과목, 과학탐구의 일부 과목들은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높으면 대체로 해당 과목은 어려웠다고 평가가 됩니다. 가채점 결과 수합을 더 해봐서 예측치들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기관들이 발표한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본다면 전년도 수능 표준 점수보다 높게 평가되는 과목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탐구에서는 경제와 사회문화, 그리고 화학원과 물리2 정도가 예년에 비해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었나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표준 점수 최고점은 뭐 어려울수록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국어 수학 140점대면 뭐 변별력이 상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결과 바탕으로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이 수능 시험까지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학생들은 채점하면서 맞은 것을 자기가 풀어 맞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은 문항도 풀어서 맞춘 것인지 찍어서 맞춘 것인지 또 틀린 문항은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개념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풀 수 있지만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못 푼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어려운 개념에 매달리지 말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개념에 매달리면서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놓친다면 이것만큼 큰 손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수립할 때 우선 맞출 수 있는 쉬운 부분부터 해결하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탐구의 경우에는 우선 한 과목 우선 전략, 이 우선 한 과목 우선 전략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도 수능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한 학교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특히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도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자신 있는 탐구 한 과목을 우선 설정해서 이 과목들을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11월 수능까지 같이 마무리를 해준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또는 정시까지 가더라도 탐구 영역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탐구에서는 여러 과목에 분산하기보다 한 과목 우선 전략 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능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교재가 바로 EBS 연계 교재입니다. 남은 기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이번 시험도 EBS 교재 연계율은 모든 영역에서 50%가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어는 EBS의 지문을 활용한 유형들이 많았고요. 따라서 지문에 적용된 작품들이라던가 또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수능을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은 교재에 수록된 문항의 그래프, 도표 그리고 문제에 적용된 개념들을 변형하여 연계해서 출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수능 연계 교재인 EBS 교재를 바탕으로 준비해 주시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시간 관리와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영어와 탐구도 국어와 수학과 마찬가지로 수록된 지문 그리고 문제에 적용된 개념들이 연계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EBS 교재를 중심으로 수능 마무리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작됩니다. 지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수시 지원 전략을 최종 수정 보완하는 지표가 9월 모의고사입니다. 네. 대부분 수험생들은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예측되는 수능 지원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교과 전형이 높다면 교과 전형을 끝선으로 잡았을 것이고 반대로 수능 성적과 교과 성적을 비교했을 때 예측되는 수능 성적이 지원선이 높다면 그 지원선을 바탕으로 끝선을 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하고 세밀하게 다시 한번 수능 정시 지원선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능을 바탕으로 한 정시 지원선이 높아졌다면 그러면 수시에서는 공격적으로 종합 전형을 바탕으로 상향 전형을 또는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완성되진 않았지만 정시 수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가 치러지는 전형으로 지원 전략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 전형이나 일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을 고려하고 있을 텐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2개 영역 합이냐 또는 3개 영역 합이냐 4개 영역 합이냐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이합 대학들을 준비할 때 2개만 찍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2024 대수능에서 영어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변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2과목, 3과목만 찍어서 공부하기보다는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영역보다 1개 정도는 더 변수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변수도 잘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수험생들 9월 모의평가 결과 잘 분석해서 수시 지원도 잘 대비하고 마무리 학습 계획도 꼼꼼하게 세우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